본 수업은 2015 교육과정 화학 1에 대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1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과학에서의 화학적인 내용,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서의 화학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공부하는데 좀 편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 기호나 주기율표상에서 1번에서 20번까지 원소에 대한 기호와 주기율표상의 위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수업이고 선생님의 강의는 그냥 1강이 아니라 0강이라고 붙여봤어요. 그 이유는 1강부터는 이제 화학 1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작하기 이전에 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들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강 제목을 화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붙여놨습니다. 화학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나열을 해보면 원소, 원자, 분자, 혹은 이 물질은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이 물질은 화합물이 맞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만약에 각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이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연강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볼게요.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 보통 물질에 대한 기본 성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원자 하면 물질의 기본 입자다.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는 개념들이죠. 분자 하면 화학적 정의로 따지면 어떤 물질이 성질을 갖게 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분자는. 화합물은 원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떤 물질인데 그 물질을 들여다보았을 때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2종류 이상이 되더라. 그럴 때 그 물질을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공간 안에 물 분자가 하나 있습니다. H2O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가 2개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을 물 분자 이야기를 하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산소 원자 하나와 또 다른 산소 원자가 결합을 했어요. 이걸 산소 분자라고 하죠. O2.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양쪽에 2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CO2, 이산화탄소죠. 이러한 물질들이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소, 원자, 그리고 분자, 화합물이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H2O, O2, CO2,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몇 가지씩 들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H2O부터 살펴볼게요. 물 분자죠. 자, 이 안에는 원소가 몇 개냐? 따져보니까 원소 기호의 종류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 자, 수소 원소 보이고요. 그리고 산소 원소 보이죠? 그러니까 2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는 2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O2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산소 원소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CO2 봅시다. 탄소 보이고 산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다? 총 2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토탈 원소의 개수,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다? 수소, 산소, 탄소. 이 3가지 말고는 없죠. 그래서 3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원자의 개념 볼게요. 원자는 실제적인 기본 입자입니다. 알갱이에요. 여기서 H2O라고 하면 이 안에 실제적으로 수소 원자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산소 원자가 1개 들어가 있네요. 실제적인 알갱이 개수는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3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산소 봅시다.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2개의 산소 원자가 들어있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도 산소 원자 1개고 그리고 산소 원자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원자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원자의 전체 개수는 몇 개냐? 원자의 개수는 다 더하면 되겠죠? 총 8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분자는 각각의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성질을 갖게 되면 그걸 이제 분자라고 합니다. 자, 왼쪽 네모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분자는 H2O, O2, CO2 모두 사실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 되어 있고, 네모 박스 안에는 총 3개의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화합물은 이제 화합물이냐 아니냐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H2O부터 봐볼게요. H2O는 보니까 원소의 종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화합물의 정의가 원소의 종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H2O는 화합물이죠. 하지만 산소는 산소 원소, 하나의 원소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합물이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2종류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되겠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화합물은 토탈 2가지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화합물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물질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쯤은 이런 표를 보았을 거예요. 물질을
분류할 때 크게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혼합물은 뭐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순물질을 구분해 볼게요. 순물질을 분류하게 되면 이 순물질은 홑 원소 물질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화합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 호동소 물질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용어를 배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호동소 물질이라는 개념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을 쓰지 않고 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을 때 얘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화합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원소 호동소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물질들 중에서는 호동소 물질은 O2가 있죠. 뭐 위에서 예는 안 들었지만 N2, H2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소 물질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문제상에서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합물은 방금 전에 나왔던 예들 중에서 뭐 H2, 뭐 CO2 나오진 않죠. 뭐 NaCl 다 원소 기호가 2개 이상은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합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 화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화학 1 들어와서 가장 많이 틀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분자냐 아니면 분자가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화학식이 있어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라는 물질을 합성했네요. 그러면 이 안에 이 화학식에서 표현된 물질들 안에 분자가 몇 개냐? 이런 식의 타입의 문제들을 많이 묻습니다. 실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본 그림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2017년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물었냐면 그 중에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분자는 뭐 세 가지다. 지금 뭐 화합물은 두 번째 니은이 뭐였냐면 화합물은 두 가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합물은 먼저 구분하기 쉽겠네요. 지금 총 나온 물질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2 봅시다. 화합물일까요? 아니죠. 이건 한 원소로만 되어 있죠. 원소입니다. N2 화합물일까요? 아니죠. 질소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Fe3O4 얘 같은 경우는 원소가 두 개가 보이네요. 화합물이네요. NH3 암모니아죠. 질소와 수소 화합물이죠. 화합물 두 가지 맞네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분자는 세 가지다. 그럼 얘네들이 다 분자 아닙니까? 근데 분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명확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으면 이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나오면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화학 안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보통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면 틀리지 않냐면 분자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 방식이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보통 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자가 아닌 경우, 그럼 공유 결합 아닌 것 딴 거 뭐 배웠어요? 이온 결합 배웠죠?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뭐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았지만 금속 결합,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분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통합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기준, 이것도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해요.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를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들은 이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금속 결합은 뭐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비금속이냐 금속이냐를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보았을 때 위치상 살펴보면 주기율표는 기본적으로 18개의 족이 있죠. 1족, 2족, 13족 해서 18족까지 이루어져 있고 주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주기표의 위치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했어요.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위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금속 원소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비금속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은 어디쯤으로 보면 좋겠느냐? 우리가 여기 살펴봤을 때는 궁속, 지금 실리콘, 규속, 요 정도 경계를 보게 되면 얘네들을 보통 이제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경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얘네들을 기준으로 왼쪽을 금속 원소다, 오른쪽을 비금속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위치상 수소는 여기에 있지만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라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문제에 나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율표 20번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금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철, 구리, 금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H2는 당연히 수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가 되겠고, 고결합 물질이니까 분자가 되겠고, 질소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고결합 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Fe.가 금속 원소이고 산소가 비금속 원소이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온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질소 비금속이죠? 수소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공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고 우리가 분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강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앞으로 자, 일주일에 한 2강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최대한 목표는 짧은 강의, 그러니까 10분에서 12분 그 사이를 넘지 않게끔 편집을 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않게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